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정택수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학교 보안 안전 지도사 과정을 이렇게 맡게 됐습니다. 네, 주로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은 여러 가지 그 지역 어떤 교통 수단 다양하게 우리는 좀 불안하죠. 그래서 이런 모든 안전을 하나하나 이게 좀 환경 우리가 좀 책임지고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런 쪽에서 대한민국의 안전은 여러 곳에서도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고 예방을 해야 되겠다. 결국 안전사고가 생기면 안 되겠다는 거죠. 거기엔 인명이나 재산 등 모든 게 지금 손실 발생되고 그런 손해를 많이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근에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뭐 세월호 사고라든지 교통 관련이죠. 선박, 항공 여러 곳에 지금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정에서의 안전입니다. 가정은 여러분들과 우리가 보금자리죠. 가정에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주로 완전 회사나 학교나 갔다 와서 보통 가정에서 우리가 생활을 많이 하게 되는데 가정에서 가정주부나 남편이나 아이들이나 어떤 사소한 위험이 결국 우리가 부주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특히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이제 학년기라고 하는데 학년기 이전에 보통 10명 중에 7명이 가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됐다라는 것이 질병관리본부의 어떤 통계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오히려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고 사고가 없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가정이 안전사고가 오히려 취약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안전사고 어떤 예방책을 하나하나 이걸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소홀히 했구나, 자칫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사고가 유발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상황을 예측해야 돼요. 상황을 예측해서 혹시 뭐가 떨어지거나 넘어지거나 하는 것들이 위험 요소를 하나하나 제거해 주는 것들이 중요하죠. 사전에 어떤 위험 요소를 우리가 좀 식별해서 잘 찾아서 결국은 좀 단단하게 고정한다든지 어떤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통계로 보는 안전사고 현황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2008년도 한국 소비자원 집계를 보면 안전사고는 매우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도 전 연령대로 걸쳐서 많은 다양하게 안전사고가 발생이 높았다. 그것도 아까 가정, 주택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어린아이나 60세 이상 노인들은 역시 주로 생활하는 곳이 주택 내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장소에 비해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런 거죠. 주로 사람들은 그 연령대별 대상에 따라서 어느 장소에 주로 내가 생활하는 그 시간이 많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높은 그 비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별 안전사고를 이렇게 살펴보면 주로 방에서 이게 방에서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는 거실에서, 그렇죠? 거실, 뭐 주방에서 이렇게 주로 우리가 많이 생활하는 곳이다 이거죠. 생활하는 곳이다. 또는 화장실에서도 우리가 화장실을 많이 쓰니까 주로 많이 우리가 안전사고는 우리가 많이 움직이는 동선에 또 많이 활동하는 곳에서 주로 어떤 사소한 거지만 어떤 위험한 안전사고들이 우리가 좀 도사리고 있고 또 실제 사고가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대부분 가장 많은 것들이 어떤 부주의한 행동이야. 부주의한 행동. 그렇죠? 부주의한 거죠. 자기가 좀 더 조심성이 없는 거죠. 조심성이 없다. 그래서 무슨 뭐 떨어지고 넘어지고 이거 위험한 거보다는 자기 행동을 우리가 좀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조심해야 된다. 또는 가장 많은 것이 또 주택의 어떤 구조적 결함, 주택의 구조적 결함, 그렇죠. 여러분들 얼마 전에도 이게 뉴스에 나왔죠. 나와서 이게 보면 뭐 그냥 식당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위에서 그냥 덮쳐서 그냥 손님들이 막 뛰쳐나가서 부상자가 막 발생되고 하는 것이죠. 규정을 준수해서 합법적인 주택의 구조를 안전하게 강도 높게 다 져야 되는데 부실하게 그냥 뭐 쉽게 그냥 해서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그냥 결국은 지탱할 수 없고 지붕이 내려앉아 버리고 이런 구조 결함도 안전사고의 비중이 높은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연령별로 주택 내에서 안전사고를 보면 주로 7세에서 18세가 주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안전사고에 가장 취약한 어린이, 청소년들이 부주의하잖아요. 많이 움직이고 그냥 뭐 장난도 치고 그러다 보니까 부주의한 행동들이 많고 주로 충돌, 압착, 뭐 추락, 낙상 이런 것들이 주로 발생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여기 잘못 먹거나 삼키는 것도 특히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주로 7세에서 18세는 그런 어린 청소년들이 주로 많이 있고, 또한 비중이 많이 높게 나와 있는 그래프에서 나와 있는 것은 65세 이상이 주로 많이 있다는 거죠.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조금 행동의 부자연 또는 이게 잘 침착하거나 그래서 주의 깊게 이렇게 잘 보지 못하고 쉽게 넘어지거나 이렇게 어떤 부딪히거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어린아이 및 어르신들이 대상으로 주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례, 실제 사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직 그림에 잘 나와 있지만 3세 아주 어린 남자아이가 방에서 혼자 놀다가 여러분들 그 창문에 그 브라인드 줄이 있잖아요. 브라인드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브라인드 줄에 그냥 목에 감겨서 버려요. 목에 감겼어요. 그렇죠? 목에 감겨서 이게 오르고 내려갈 때 자기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풀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죠. 옆에 만약에 누가 부모님이 계셨거나 한다면 지금 빨리 숨이 막히겠구나. 빨리 풀어줄 수 있는 건데 혼자 놀다가 목에 아마 감겨서 결국은 뭐 숨을 못 쉬는 뭐 기도 폐쇄에 갔을 수 있겠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거는 위험하죠. 자기 스스로 어떤 그 해결 능력이 안 되는 어린 아이기 때문에 결국은 숨진 거죠. 안타깝죠. 그래서 특히 어린 아이들은 우리 보호자가 필요한 거예요. 보호자가. 그래서 이 안전한 어떤 시설도 우리가 중요하겠고요. 자, 밑에 그림을 한번 볼까요? 50세 남자가 집안 계단을 급하게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서 다리가 골절됐어요. 이거 저도 조금 비슷한 게 있어요. 누구나 여러분들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어두컴컴할 때 아파트나 빌딩이 이렇게 내려올 때 계단 헛디디면 있잖아요. 헛디디면 쿵 하면서 여러분들 아마 그런 거 느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게 좀 있었는데 한번 쿵 헛디디면 그냥 떼굴떼굴 굴러 떨어질 수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첫 발일 때 이게 좀 더 천천히 이게 발을 감지하면서 이게 하나하나 내려오야 되는데 특히 처음이 조심해. 처음에 하면 이게 그냥 굴러 내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특히 또 우리는 보면 전철이나 계단이나 아파트나 이런 쪽에 계단 쪽에 특히 위험합니다. 계단 쪽에 특히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 우리가 조심해서 정말 골절뿐만 아니라 더 큰 사고도 유발될 수 있어요. 또 이제 그 같이 내려가는 사람들이 밑에 다른 사람도 있었다. 그럼 다른 사람들 연쇄적으로 같이 굴러떨어질 경우에는 정말 큰 사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고를 우리가 이런 사례를 우리가 한번 연구해보고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는 보니까 아까 주방에서도 주로 많이 이루어지죠. 방, 화장실, 주방 이런 데 주로 많이 움직이는 쪽이죠. 거기도. 여기 주방은 주로 주부가 많이 우리가 주로 가정 주부들이 많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압력밥솥이 폭발하는 바람에 압력밥솥 위험하죠. 압력밥솥. 이게 이제 과열되는 경우에 적절히 또 깜빡할 수도 있어요. 적절히 우리가 꺼서 뜸을 들이는 그 시간이 필요한데 그때 순간 전화 받거나 딴 데 잠깐 한눈 팔 때 이게 압력밥솥이 그냥 과열돼서 폭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거의 이게 폭탄 같은 역할이죠. 뚜껑 열리는 거죠. 말 그대로 뚜껑 열려서 정말 폭발하는 그런 큰 어떤 위험 요소가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는 주변에 있는 뭐 유리창이나 뭐 여러 가지들 그 유리 파페인트여서 주부들도 이 어떤 상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겠죠. 또 여기 이제 베란다에 보통 빨래 넣을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창문을 열고 이렇게 바깥에 우리가 이제 빨랫줄도 있어서 조금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몸을 기울여서
기울여서 이게 빨래 넣는 경우 있어요. 저도 이제 이렇게 어떤 데 보면 빨래 넣을 때 또 빨래 거둘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해도 몸이 왜냐면 의자를 지금 놓고 그쪽에 빨래를 이렇게 널거나 좀 멀리 있는 곳에 좀 널려고 하다가 그러면 자칫 그 어떤 받쳐 있는 의자가 넘어지거나 또는 아니면 내가 몸이 상체가 너무 밖으로 이렇게 나갔을 경우에 밑에 추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때 그냥 떨어져서 실족해서 알아서 정말 안타까운 사고인데 5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된 거죠. 숨졌다. 정말 우리는 순간 어떤 안일하게 단지 빨래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순간 우리는. 그래서 인지 협착이라고도 하고 이거 우리가 사고에 거기에 그냥 몰입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밑에 순간 어떤 자기도 모르게 어떤 좀 더 행동이 앞으로 나가서 어떤 위험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칫 그냥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죠. 자, 여기도 볼까요? 지금 어린 아이가 이것도 여러분들 아마 이런 경험도 아마 있으신 것도 있어요. 아마 큰 어떤 화상은 아니지만 간혹 다리미를 이렇게 다리다가 논 상태에 그냥 약간 그게 끄고 나서도 좀 꽤 뜨겁죠. 왜냐면 열이 가해진 상태에서 그냥 정지해 놨다고 하더라도 뜨겁잖아요. 근데 어린 아이들이나 이렇게 보면 그냥 손을 대거나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또 있는 발바닥이나 손이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이게 뭐 뜨거울까 이게 다 무의식적으로 여기 댔다가 어떤 화상을 입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그림은요. 69세 여성이 집에서 욕실을 들어가다가 바닥이 미끄러워서 이것도 가끔 있죠. 특히 어르신들도 그래요. 어르신들도 다리에 힘이 없고 그래서 그냥 그 물기가 있는 그 화장실 그 바닥은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렇죠. 욕실도. 대중 목욕탕도 마찬가지죠. 조심해야 됩니다. 이쪽에 그 밑에 바닥이 미끄러울 때 혹시 내가 확 넘어져서 이렇게 간혹 다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런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도 보면 뭐 사소한 거지만 우리가 이게 모퉁이에 이렇게 콕 찌는 경우도 있죠. 아이가 이때는 자꾸 올라내리고 하는 걸 좋아하는 시기예요. 2세, 3세 이런 게 뭔가 만지고 높은 게 끄집어 내리려고 하고 관심 많고 좀 더 높은 모험심도 있고 호기심도 많은 시기에 자칫 올라가서 쿵 하면 벌써 이게 모서리 쪄가지고 멍해 드는 경우도 피도 나는 경우도 있죠. 눈이 만약에 그러면 눈도 실명될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이런 경우 어린아이들 항상 우리가 어떤 부주의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 밑에도 생후 10개월 된 여자아이가 싱크대 밑에 돌다가 빙초산 병을 만지다가 뚜껑이 열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죠. 이거 빙초산은 굉장히 좀 위험한 거죠. 화상 우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열어놓고 해가지고 이게 화상 입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아이가 좀 위험 물질들 또 아이들은 이게 마실 수도 있어요. 이게 뭔지도 모르는 거죠. 아이가 그냥 어린 아이들은 뭔지 몰라 그냥 입에 자꾸 넣으려고 하거든요. 넣거나 끄집어내거나 이런 게 그 아이 발달 주기별로 볼 때 그런 특징들이 볼 수 있어요. 그냥 위험 물질도 그냥 먹을 수도 있어요. 먹으면 큰일 나죠. 이런 것도 화상을 입을 수 있거나 이런 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런 미끄럼 이런 사고 그렇죠. 많죠. 욕실이나 목욕탕 같은데 그때 이런 거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 아싸리 골딱 뭐 이렇게 스티커로 붙여놔 좋겠죠. 스티커로. 미끄럼 주의 이렇게 보면 목욕탕도 여러분들 보면 미끄럼 주의 같은 거 붙여놓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뭔가 스티커를 붙여놓고 좀 더 넘어지면서 확 부딪힐 것들을 이렇게 옆으로 치워두거나 슬리퍼도 미끄럽죠. 슬리퍼 바닥이 슬리퍼. 그 슬리퍼도 좀 더 미끄럽지 않은 슬리퍼 같은 건 좋은데 뭐 나이론 양말도 굉장히 미끄럽죠. 우리 여성들 스타킹 같은 것도 미끄러울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 이게 파편 좀 부주의해서 우리가 위험할 수 있는 것, 찔리고 베일 수 있는 것들도 우리가 좀 더 조심을 해야겠다. 가위나 목공도구나 청소도구 이런 것들도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높은데 손만 닿을 곳만 있으면 아이들이 그 집어서 어떤 안전사고 위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안전한 곳에서 이렇게 좀 더 잠금 장치가 돼 있는 곳에서 공구함에 딱 넣어가지고 열쇠 잠금 장치 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유리컵 같은 거 있죠. 꽃병 유리컵들 아이가 손이 닿는 곳에 그냥 손을 무조건 아이들은 그냥 호기심에 그냥 이게 끄집어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서 그럼 그냥 화분도 깨질 수 있고 그냥 컵도 머리 깨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더 잘 확인해야 되겠다. 그렇죠? 안전제품, 유리제품, 도자기 이런 것들도 잘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날카로운 물건도 어떤 스색에 섞지 않게 따로 담아 잘 보관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화재 사고도 과열됐을 때, 그렇죠? 과열됐을 때 TV나 라디오, 컴퓨터 내부에 먼지 같은 거 해가지고 불이 날 수 있죠. 먼지가 열에 스파크 되면 그게 불똥이 튀어서 이게 화재도 우려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난방기구 이런 것들도 사실 안 쓸 때 우리가 이제 플러그를 빼놓는 게 에너지 절약도 좋고 안전사고도 좋아요. 대부분 우리가 이제 습관이 안 돼가지고 플러그 우리가 몇 개만 뽑아도 굉장히 전기에 굉장히 절약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그냥 보통 이제 하면 결국 합선도 우려될 수 있고 화재 위험도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특히 베란다에서 추락사고, 정말 아까 제가 사고사에 숨진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베란다에 특히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이들 순간 그냥 뛰어내립니다. 순간 호기심에 뭔가 해가지고 그냥 뛰어낼 어떤 위험에서 추락사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베란다 철벽, 벽 사이 틈새 이런데 녹이 슬지 않았나도 좀 잘 점검하고, 또 난간이 너무 낮은지, 또 뭐 밟고 올라갈 수 있어요. 아이들은 의자 같은 거 놓고 뭔가 이게 위에 호기심 때문에 이렇게 쳐다보다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게 저 화상사고 굉장히 위험하죠. 우리 주부들 같은 경우에 깜빡깜빡해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뭐 해놓고 잠깐 갔다 왔는데 그냥 큰일 날 뻔했어요. 저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우리가 기억력이 이거 뭐 했는지 자꾸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전열기구, 전기밥솥, 이런 냄비, 프라이팬 같은데 이게 잘 확인해서 안전사고 위험에 대비해야 되겠다. 또 아이들은 손잡이가 있을 경우에 손잡이를 이렇게 잡아 당길 수도 있거든요. 큰일 납니다. 화상사고에.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가스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가스가 새는지를 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누수가 되는지를 가끔씩 확인해 줘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피눈물 칠해보면 거품이 나오는 거를 보고 잘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런 우리가 가벼운 것 같지만 잘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가스도 공기보다 가벼워서 일정 기간에 30cm 이내에 설치된다는 거, 이내에 설치된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잘 좀 신경 써서 가정 내 안전사고를 우리가 예방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충돌 사고, 어디 부딪히는 모서리 부분 같은데, 그런데도 아이들 특히, 그리고 아까 삼키는 사고, 의약품 세제 같은 것도, 농약도 마찬가지, 농약도. 하여간 위험 물질들을 가정 내 보관하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다음에 아주 예리한 거는 뭐 꽃병, 액자 이런 걸 모든 것도 마찬가지죠. 모서리 부분, 우리가 안전한 부분을 항상 신경 써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 특히 더 위험을 하겠죠. 우리가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합선사고 또 여러 가지 해가지고 다중 멀티캡을 해가지고 막 꼽아놨을 때 결국 과부하가 걸려서 화재가 위험될 수 있는 거, 전기 합선사고. 그리고 낡은 전선 같은 경우 이게 전부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해서 닿는 부분에 또 합선 같은 거 우리가 유의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가 가정에서 잘 아시겠지만 잘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 할 때 전기가 팍 올 수 있죠. 그다음에 또 어린 아이들이 그게 호기심에 또 이게 뭐 젓가락이나 아니면 그 철사 같은 거로 이게 안에 이게 하면 큰일 나겠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전기 합선에, 전기 사고에 우리가 좀 유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별 대처 상황을 여러분들 한번 쭉 보시면 이런 지금 제가 많이 언급된 사고들이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더 장난감 부품도, 그다음에 이게 좀 미끈미끈해 가지고 부들부들한 것도 장난감도 우리가 지금 먹고 놀다가 삼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아까 미끄럼 사고, 그다음에 깨지는 부분들, 손에 베이는 경우도 있죠. 날카로운 부분들 깬 것도 그냥 무심코 손을 이렇게 집어서 손가락에 베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사소한 부주의로 우리가 좀 더 대처를 잘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 도표에 보시면 아까 제가 일부 좀 설명했는데, 주로 발달기적으로 1에서 3개월 정도는 주로 누워서 생활하다 보면 옆에 있는 걸 이렇게 질식 같은 거 있죠. 그런 사고가 유발될 수 있고, 어린아이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뒤집는 시기잖아요. 뒤집는 시기. 뒤집어서 침대에 누워놔서 뒤집으면서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사고들. 그다음 7개월에서 9개월 정도는 막 기어다니는 시기에 기어다니면서 뭐가 옆에 있는 거 자꾸 입으로 누르려고 하죠. 입에 뭐 넣거나 이게 뭐 만지려고 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때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걸을 때는 아까 이제 콘센트 같은 거 이렇게 전기 뭔가 자꾸 호기심이 있는 시기거든요. 호기심이 있어서 거기에 뭔가
아까 철사 같은 거라든지 젓가락으로 자꾸 뭘 누워서 합선 전기 위험 사고가 있겠죠. 또 의자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막 달리는 13개월에서 18개월 이때는 자꾸 좀 더 달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뭔가 이게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있을 수 있고 아까 세제나 위험 물질 이렇게 마시려고 하는 그런 위험이 있겠죠. 19개월에서 24개월은 활발하게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정신이 없어요. 어디 방에 갔다 베란다 갔다 뭐 계단 갔다 해서 이런 것들이 죽고 어쩌면 그 밑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우리가 좀 더 유의하겠다. 베란다도 이렇게 어서 밖에 창문을 내다보려고 하는 경우 자꾸 활발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또 비닐봉지를 막 목에다 감고 하면서 질식도 우려될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25개월에서 36개월은 호기심이 많은 시기다. 그래서 좀 더 뭔가 자꾸 이제 자기가 해보려고 하잖아요. 문틈에 끼거나 또 이런 부분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들 안전 관련해서 여기 한국소비자원 정도의 이런 제품의 위험 같은 거, 제품의 정말 공산품 이런 제품에 조금 위험이 있어서 이런 제품은 좀 더 좀 우리가 좀 신고를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한국소비자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수해서 02-3460에 3000번 이렇게 해서 잘 신고해서 어떤 그런 위험한 그 제품들이 나오지 않게끔 우리가 신고해서 예방하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더 확인해 주십사 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산품하고 전기용품의 안전 마크가 되어 있는 것들 써야 된다. KPS, KC 이렇게 국가에서 통합 인정해서 다 심의 절차를 거친 제품들, 그렇죠? 그런 제품들이 보면 아이들 장난감이나 우리 제품에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 찍혀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유심히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안전 인증 표시, 자율 안전 확인 표시, 어린이 보호, 포장 표시 이런 것들 우리가 잘 확인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또한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 3세 미만 어린이한테는 이 제품은 좀 좋지 않다라고 해서 장난감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특히 이제 어린 아이는 우리 어머니들이 이런 걸 잘 살펴보고 오늘 장난감의 안전에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TV, 전기, 압력밥솥, 믹서기 이런 거 날카로운 부분, 전자레인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가전제품에서도 우리가 하나하나 먼지나 물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각각 그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인해주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 믹서기도 마찬가지 예리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우리가 장난으로 아이들은 이렇게 껐다 켰다는 것도 호기심이 있어요. 우리가 잠시 어디 가서 전화 받는 사이에 아이가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이 작동 같은 걸 우리가 아이들 굉장히 잘해요. 그럼 만지고 싶고 돌아가는 소리 신기하죠. 믹서 돌아가는 소리도. 그때 우리 아이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 안전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 전기 부분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나 전력공사, 그다음에 가스 부분에 가스안전공사, 소비자원 이런 쪽에 안전 전문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해야 되겠다. 오늘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뭐 전기 제품, 아이들, 베란다 여러 가지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조그만 사고도 자칫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다. 아니면 크게 다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부주의를 우리가 잘 예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